올해 증시에서 다시 38만을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올해 그림에서는. 이게 이제 미리 우리가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죽다 깨어나도 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올해 장의 특징이 이거에 따른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럽니다. 아우씨 큰일 났네. 나는 38만원 물려있는데. 대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한 종목만 몰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할까 현대로템 내가 4만원 경협주는 이제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빼야겠네요. 그죠? 경협주 예측이 안 되잖아요. 조금 예를 좀 오버슈팅인데 포스코를 내가 50만원 갖고 있어. 근데 이 50만원 갖고 있는 거를 지금까지 이 종목 하나만 몰빵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주식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투자가예요. 굳이 방송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본업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는 주식을 한 종목 몰빵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3개, 5개 사다가 나중에 7개 올라가기도 하고 하다 10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10개까지 가도 실제적으로 802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8020은 안 돼요. 8020을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종목에 40% 사고 이렇게 타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한 30, 한 30, 1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한 종목 한 50% 받고 50% 받고 나머지 1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웬만하면은 5종목 이내에서 끝내라거든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두세 개 생기는 거는 빨리빨리 잘라버리면 되니까 굳이 종목 수로 안 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중 10% 미만은 종목 수라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럼 5종목 이적 전후에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처음부터 주식을 50 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면 좀 사다가 보통 이제 두 자리 수가 빠집니다. 한 20% 정도가. 이렇게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종목을 골라요. 10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정도는 현금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근데 한 마이너스 한 10%가 벗어나면 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한 5%대로. 그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한 15%로 간다. 그럼 웬만해서는 이제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중에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올해는 무조건 마이너스 10%를 넘지 않습니다. 어떤 천지개벽이 생겨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도 올해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두 자릿수 손실 안 가기. 일시적으로 잠깐 잠깐 안 봤는데 11% 됐는데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두 자릿수 손실을 내 잔고에 안 갖고 있기를 올해 목표를 한번 쭉 세워서 가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부 전략은 있습니다. 내가 10% 샀다가 마이너스 한 9.9% 왔을 때 배수 베팅을 해서 마이너스 5%로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능력입니다. 근데 추가 매수할 때는 저랑 같이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추가 매수 안 합니다. 한다고 해도 누가 봐도 이거 매수 신호네 할 때만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걸 추가 매수할 바에야 새로운 종목에서 기회를 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항상 계산해야 돼요. 10%를 샀는데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자, 여기서 내가 배수 베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20% 비중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1% 변동에 내 자산은 2%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추가 매수한 물량이 다시 마이너스 5%가 되면 얘는 절반을 잘라야 돼요. 계산하기 어렵나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물량은 마이너스 5% 이내에서 꼭 끝낸다는 습관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12월 연말에 쉬면서 한 단 종목을 7,300원대 1차 매수를 했어요. 10% 비중만 했습니다. 원래 생각한 가격은 9,000원이었어요. 목표가로. 그리고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휴가를 갔다 왔더니 이게 9,7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은 9,700원 오기 전에 원래 9,100원 정도 할 때 절반을 팔았습니다. 예, 절반을 매도를 했어요. 한 20% 좀 넘었겠죠.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려오길래 뭘 했냐. 그러면 내가 5%를 갖고 있죠. 7,300원 물량을. 그죠? 여기서 이제 5% 팔았습니다. 9,000원에. 근데 원래 9,000원 본 거였어요. 근데 운 좋게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주식이 물론 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각도가 빨라가지고 9,000원이면은 됐다 생각해서 그냥 9,000원 판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러고 나서 9,700원까지 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뭐 9,500원에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9,300원에 다시 삽니다. 또 5%로. 그러면 이제 섞여 있어요. 내 보유 잔고에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10%를 올립니다. 다시. 물론 내가 판 가격보다는 높아요. 9,000원에 팔았는데 다시 9,300원에 샀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0,000원 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리 가능하겠죠. 그래놨더니 그 다음날 좀 차트가 괜찮았어요. 매미가 됐어요. 그래서 5%를 또 삽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로 손절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8,370원이 되고요. 그렇죠? 손절선이. 얘는 8,550원이 됩니다. 물론 다행히 운 좋게 오늘 종가는 9,300원 정도 됩니다. 최근 한 2, 3주 정도 쉬었다가 거래량이 좀 작아서.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얘부터 자릅니다. 손절. 또 내려오면 또 손절. 그러면 결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처음에 사가지고 5% 먹은 거 있죠. 7,300원에 사가지고 요걸 다 날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된 투자를 매매를 해야 잃지 않고 봅니다. 간혹 우리가 그 실수하는 것 중에 조금 산 건 확 오르고 많이 사는 건 내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무서워서 조금밖에 못 살 것 같아서 산 종목인 거죠. 어찌 보면 급등주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산 건 자꾸 찝으면 계속 단가 낮춘 겁니다. 내려올 때마다. 둘 다 전략이 틀린 거죠. 전략 없이 그냥 이거는 좀 너무 급등주니까 조금만 사야겠다. 근데 둘에 대한 리스크 관리, 특히나 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잘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살 때는 팍 자르고만. 그리고 손절 또 잘 못하는 거는
손절도 잘 안 해요. 그러다 이제 종목수 늘어나는 경우가 타반사인데, 또 많이 사는 거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이 안 잡히는데 삽니다. 그냥. 그거 안 돼. 올해는 그러지 마시자고요. 올해는 저도 그렇고 약속을 같이 하시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처럼 같이. 올해는 주다 껴놔도 이거는 넘지 않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올해는 돈이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린 메시지예요. 이번 주 일정은 사실 별거 없어요. 요거는 어차피 무역협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0일, 31일 날 할 거고요. 뭐가 그냥 간단히 봐서 1 더하기 1은 2 나올 가능성이 0%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해석하에 날려 있어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물론 최대 포인트, 최대 이벤트입니다. 블랙시트도 필요 없고요. FOMC 동결이고 지표 안 좋습니다. 이는 개별주입니다. 이번 주 1월 마지막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죠. 물론 고위급 회담입니다. 어디다 적어놨나? 고위급 회담인데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오늘 밤 뭐 빠지고 하는 거는 이런 건 다 개별입니다. 내일 미국 뭐 트럼프 셧다운도 어차피 미국 이야기고 브렉시트 이야기도 유럽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거를 확대 해석하게 되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워낙 장이 좋기 때문에. 애플 실적 좋든 나쁘든 어차피 얘네들은 사전에 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삼성전기 이제 내일 할 거고요. 근데 거의 뭐 반영됐다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생각보다 제가 쭉 적어놨는데 시장을 그렇게 크게 움직일 건 없어요. 미국이 만약 1월달에 고용 동향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1월달에 금리를 올린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업 지표들이 어느 정도 뭐 경기 둔화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경제 안 좋다. 그만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습니다. 세계 경제 안 좋다고만 그냥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안 좋다 그래서 때리면 때리는 것 같다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잠깐 와 보면요. 미국부터 잠깐 볼게요. 오늘 미국 좀 아시아 증시가 좀 쉬었는데 종목 이야기 못 하겠네요. 이게 월봉입니다. 예, 1월달에 대략 한 지수가 6% 반등했어요. 다우 지수가. 나스닥은 한 8%? 네, 반등했습니다. 주봉을 보면 미국도 이제 한 4주 연속 땡겼어요. 이까지 내려가도 괜찮죠? 여기서 한 2, 3% 빠져도, 그쵸? 괜찮은 거지. 나쁜 거예요? 미국이 만약 오늘 한 300포인트 빠져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너무 쉽게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이 하락 각도 때문에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월봉입니다, 이게. 이 장대음봉의 중간까지 왔어요. 10월봉에. 이게 월봉이죠. 주봉상은 뭐냐면 3주 연속 당겼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자식들이 주식을 파는 거는 이해를 해요. 좀 화면이 좀 작은데 오늘 보면 연기금들은 금융투자 엄청 팔죠. 근데 우리나라 장의 코스피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주식을 무려 3조를 샀어요. 1월달에. 외국인이. 근데 기관도 금융투자나 이런 애들은 원래 자꾸 매도죠. 매도인데 그 연기금들은 오늘 조금 이제 매수가 주춤합니다만 연기금도 사실 1월달에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은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고요. 개인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장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골든크로스라는 말을 적어놨잖아요.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부로 골든크로스가 생겼습니다. 코스피는